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내 독후감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해 줄게. 지난 1부에서는 비온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나티코가 되었는지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나티코가 승려 생활을 통해 겪었던 여러 수행들과 배움의 여정에 대해 들려줄게. 숲속 사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철야 정진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것은 밤을 새워 묵상을 하는 것이었어. 이날을 나티코는 걱정과 기대로 맞이하곤 했는데, 왜냐하면 밤의 고요 속에서 묵상할 때 느끼는 기쁨은 컸지만 그와 동시에 깨어있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지. 밤이 깊어지고 이윽고 주지 스님이 설법을 하러 앞으로 나오셨어. 승려들과 신도들은 모두들 주지 스님에게 집중했지. 그는 오늘은 여러분께 마법의 주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라는 말로 나티코를 비롯한 그곳에 모인 승려들과 신도들을 놀라게 하셨대. 왜냐하면 그들이 속한 종파는 신비주의나 마법을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여하튼 모두들 주의를 집중했고 스님은 말을 이어나가셨어. 갈등의 싹이 트려고 할 때, 누군가와 맞설 때 마음속으로 이 주문을 3번만 반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근심은 여름날 아침 풀밭에 맺힌 이슬처럼 사라질 겁니다. 그 주문이 뭔지 궁금하시죠? 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나티코는 이 설법을 들은 지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순간이 생생하다고 했어. 하지만 이 주문이 실제로 필요할 때 생각해내기란 어렵지. 그러나 막상 생각해낸다면 상황을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해. 주문이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 지구에서 진심으로 내가 틀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아가 과연 한 명이라도 있을까? 우리 모두가 내가 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세상이 훨씬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겠지. 나티코는 그렇게 7년을 태국과 캄보디아 등의 숲속 사원에서 보냈어. 마지막으로 태국에서의 1년은 조용한 암자에서 혼자 보냈고 정말 절제되고 고요한 삶을 살아. 그는 스승 스님이 보내준 글귀를 일용하며 그때의 시절을 회상해. 뭐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더 정제된 형태의 행복을 맛보는 게 아닐까 싶네라며. 그리고 나티코는 7년간의 태국 생활을 마치고 유럽으로 돌아올 때라고 느껴. 돌아가기 전 마지막 만행. 만행이란 불교에서 수행하는 모든 수행 방법을 뜻하는 말이야. 만행을 떠나기로 하고 암자에서 원래의 숲속 사원까지 500km를 걸어가. 그간의 모든 일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자 스승님께 드리는 선물이었다고 해. 걷는 와중에 많은 태국 사람들을 만나는데, 태국은 불교 나라이고 원래 승려들이 존경을 받지만 특히 숲속 승려는 더욱더 존경을 받고, 더욱이 나티코는 외국인이라 길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도와주려고 하지. 어느 한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다가와 그의 모든 것을 묻는 거야. 승려가 되신 지는 얼마나 되었는지, 불교 공부는 얼마나 했는지, 형제 자매는 몇 명인지. 그들의 질문에는 양식이 있었는데 다 숫자로 대답하는 거였지. 알고 보니 숲속 승려는 영험한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가 말한 숫자로 복권을 사라는 거였어. 이렇게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며 그는 태국에서의 마지막을 마치고 영국의 숲속 사원 집으로 가게 되었지.
나티코는 영국 사원에 오게 되면서 아침, 점심 두 끼를 먹을 수 있어서 기쁘고 고맙다고 했어. 여기서 잠깐 내 감상을 이야기하자면 이분의 글은 가식이 없어. 그동안 수행을 많이 했고 개인적인 감정들이 이제는 완전히 정제되었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솔직히 써주셨고 그것으로 인해 인간은 정말 나약한 존재이며 오래 수행한 이분조차도 어떤 상황이나 현실 앞에서는 힘들어 하시는데 나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 책을 읽으며 나 자신에게 좀 더 너그러워지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계기가 되었지. 다시 그의 생활로 돌아오면 나티코는 영국 사원이 태국의 숲속 사원보다 체계가 잡히지 않은 것 같아 짜증이 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언짢아 있는데 그때 그곳의 주지 스님이 나티코, 혼돈은 자네를 뒤흔들지 모르지만 질서는 자네를 죽일 수 있다네 라고 했고 그때 그는 자기가 또다시 주먹을 너무 세게 쥐고 있다는 것을 느꼈대. 세상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 모습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울컥했던 거지. 그러면서 우리도 손을 덜 세게 쥐고 더 활짝 편 상태로 살 수 있길 바란다며 무언가를 통제할 생각을 버리고 더 신뢰하고 받아들이며 사시라고 해. 태국에서 승려를 바라보는 눈과 영국은 너무도 달랐지. 태국은 불교 국가였고 승려 자체가 존경의 대상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습석 승려 그리고 외국인이었던 나티코는 거의 숭배에 가까운 환대를 받았어. 하지만 영국은 승려를 기생충과 흡사한 존재라고 느끼는 것 같았다고 해. 옷차림과 머리 모양도 이상하고 성적 지향성이 혼란스러운 존재. 그래서 공양을 나가면 뭐 할 일 없어서 빌어먹냐 라는 소리를 들은 적도 있었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남들의 시선에 유난히 민감했던 자기 자신이 이제 그런 모욕 앞에서도 별일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것에 나티코는 놀라운 해방감을 느꼈어. 숲속 사원에서는 승려들이 10년을 수행하면 아잔, 태국어로 스승이라는 직함을 받고 그때부터 실제로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되지. 나티코도 영국에서 처음으로 주말에 도업을 이끌어 보라는 권유를 받았고 또 그 일과 여러 가지 행정 업무로 그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 그러자 동료 스님께서 그에게 나티코, 기적이 일어날 여지를 꼭 남겨두세요 라고 했대. 그 많은 수행에도 나티코는 또 주먹을 꽉 쥐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던 거지. 그러면서 그는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거의 대부분이 계획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삶을 좀 더 믿고 맡길 때 온다고 했어. 그리고 그의 미국 스승님이 전해준 말을 우리에게 해줘. 우주는 다음과 같은 법칙으로 움직이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때 알아야 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이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보다도 더 좋더라고.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구절이었어. 요즘 나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가끔 조바심이 날 때가 있어.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며 그래, 내가 알아야 할 때 알아야 할 것을 알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니 조금은 마음이 편해졌어. 나도 나티코처럼 모든 것을 통제하고 알아야 하고 늘 계획을 세우고 전전긍긍하며 살 때가 많았거든. 그러나 생각해보면 모든 것엔 때가 있고 그 때는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는 아니더라도 일어날 일이라면 일어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은 삶을 믿고
따뜻하게 바라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 또 나티코는 우리는 과거와 미래의 짐을 지고 사는데 이 짐들도 소중하지만 잠시 이 짐들을 내려놓고 현재를 반갑게 맞아보는 것이 어떨까 하고 충고해. 어차피 이 두 짐들은 어디 가지 않을 테니까. 한편 나티코와 친구 승려는 영국의 한 섬으로 도보 여행을 떠났지. 30km를 해안선을 따라 걷다가 숲속에서 야영을 하고 아침 늦게 공양을 나섰어. 처음에는 미자원 앞에 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상한 듯 쳐다보기만 했고 조금 있으니 경찰까지 와서 구걸한다는 신고를 받았다며 그곳에서 떠나라고 했지. 그러자 그와 친구는 구걸이 아니라고 했지만 쫓겨났고 슈퍼마켓 앞에서 공양을 기다리며 밥 먹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초조해하다 오후 1시까지밖에 식사를 할 수 없었거든. 아마 규율인가 봐. 초조해하다 마음을 내려놓고 하루 더 금식하면 되지 하고 생각했을 때 어느 노부인이 와서 슈퍼마켓에 들어가 음식을 사다 주었고 또 다른 부부가 그들의 이야기를 호텔 직원에게 들었다며 음식을 사다 주었지. 그러면서 그는 무언가를 놓을 때 더 채워진다며 태국의 스승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항상 가질 수는 없지만 필요한 것은 항상 가질 수 있습니다. 영국 사원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그는 스위스 사원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곳에서의 삶은 익숙하고 여유 있게 흘러가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깊이 있고 현명하고 통찰력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지. 앞으로 나아갈 때가 됐어. 나티코는 너무 놀라 설마 말도 안 돼. 내 삶은 지금 이대로 너무 좋다고. 그는 무척 놀랐고 두려웠어. 그러나 그 소리는 너무도 뚜렷해 6개월을 고민한 후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승려를 관두기로 했지. 막상 사원을 떠나기로 했지만 그 과정은 여전히 어려웠어. 먼저 승려를 관둔 친구들은 그렇게 오래 머문 곳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일인지 모를 겁니다. 지금 당신은 승려이고 당신의 정체성은 사원에 기반을 둔 거지요. 그런데 밖에 나오면 당신은 누굴까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 겁니다. 라고 말하며 그를 만류했지. 그러나 나티코는 과감하게 이젠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은 17년간의 승려 생활을 포기하고 2008년 11월 47의 나이에 스웨덴으로 돌아와. 3부에서는 다시 사회로 들어온 나티코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야기해 줄게. 그럼 다음 주에 만나. 빠빠이.